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하면서 정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고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만 가지고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일이 몇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면 됐는데,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교환해야 될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거, 부족한 거의 개념으로 해서 정수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점점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정수만 가지고도 수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유리수라는 건데, 자, 여러분이 지금 세 사람이 있는데 사과가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서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서 먹을 수 있는 사과의 개수는 정확하게 4개씩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피자 한 판을 가지고 세 사람이서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그럼 어떻게 나눠 먹어야 돼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많이 먹으면 되나요? 그건 아니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나눠 먹을 거면 그 피자 한 판을 정확하게 3등분해서 한 사람이 3분의 1씩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리수가 나오게 되는데, 유리수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B분의 A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뭐냐면 B분의 A에서 분모와 분자는 반드시 정수이고 분모인 B는 절대로 0이 아닌, 자,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모두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모두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연수인 2를 혹시 이렇게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나요?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 모양으로만 나타내주면 되니까 1분의 2의 모양 또는 4분의 8의 모양,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2를 대표로 하나만 했지만 모든 자연수들은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정수를 혹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보면은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마이너스 6을 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5를 해도 이것은 마이너스 3,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 모양으로 나타내주면 되니까, 그렇다면 정수도 유리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0만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0을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내면 뭐죠? 0분의 0 이렇게 되나요? 그거 아니죠.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내지만 분모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고, 0분의 0이 아니라 10분의 0. 자, 이렇게 되면 0이 되는 것이고, 또 3분의 0.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분자가 0이 되면 0에서 어떠한 수를 나누든 모두 다 0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정수는 우리가 다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정수도 다 유리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를 분류했을 때 정수 3가지로 분류를 했던 것처럼 유리수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유리수에 아까 정수가 포함된다 그랬죠? 모든 정수는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가 있는 거, 앞에서 다 했다고 여러분 집중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유리수에서 유리수 범위까지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유리수 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어떤 거죠? 정수의 모양은 아니지만 분수 모양으로 되는 것들 우리가 유리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3분의 1이라던가 2분의 마이너스 5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우리는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유리수 사칙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앞 시간에 정수의 사칙연산 계산하는 거 공부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방법. 유리수에서도 정수의 사칙연산 하는 거하고 완전히 방법은 똑같고 혼합산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자신이 없다면 정수에서 사칙연산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같이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유리수끼리 사칙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또 유리수가 되는지 한번 그걸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자연수. 처음에는 자연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는데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더해주면 항상 자연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로 덧셈을 하면 어떤 자연수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4에서 1을 빼주면 자연수로 표현이 되지만 3에서 7을 빼주면 자연수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의 개념이 나오게 됐고, 그러면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나누는 경우, 또 곱하면 반드시 자연수가 되는지 또 자연수가 되지 않는지, 그것까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더해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데,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뺐더니 자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정수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죠. 그렇다면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곱해주는 경우,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나눠주는 경우, 자, 곱해주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죠. 덧셈과 뺄셈은 반드시 자연수가 되는데, 덧셈과 뺄셈, 덧셈과 곱셈에서는 반드시 자연수가 되는데, 뺄셈과 나눗셈에서는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정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정수에서 정수를 더하거나 곱해줘도 반드시 그건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정수에서 정수를 빼주는 경우에도 반드시 결과가 정수가 되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정수에서 정수를 나눠주는 경우, 반드시 정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처럼 1을 3으로 나눠줘야 되는 경우에는 정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유리수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더하는 경우랑 빼주는 경우, 곱해주는 경우의 결과 반드시 유리수가 되겠고, 나누어주는 경우까지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내줄 수 있으니까 0으로 나누는 것만 제외한다면 나눠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리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으면 이게 무슨 얘긴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주나 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유리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도 반드시 유리수가 되는 성질을 우리는 수학에서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러한 성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닫혀 있다라는 건 유리수랑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반드시 유리수의 원소가 될 때 우리가 유리수는 사칙연산에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유리수끼리의 사칙 연산의 결과는 반드시 유리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해주고 빼주고 곱해주고 나누어도, 나눌 땐 당연히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해도 그 결과는 반드시 유리수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자, 유리수의 집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유리수의 집합은 보통 Q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Q라는 집합을, 유리수의 집합은 또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X는 A분의 B. 자, 정수의 모양, 분수의 모양, 정수의 모양이 아니라 분수의 모양이 되고, AB가 정수이고 A는 0이 아니면, 아까는 B분의 A라고 썼는데 여기 또 선생님 A분의 B라고 썼네요. 어쨌든 분모분자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유리수의 집합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유리수의 집합에서 그 X라는 원소가 유리수의 원소이고, X가 유리수의 원소이고, 그리고 Y가 또 유리수의 원소라고 할 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무슨 얘기냐면,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X 곱하기 Y, X 나누기 Y의 결과가 반드시 유리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한번 유리수 정의에 맞춰서 확인을 해보려고요. 그러면 자, X는 A분의 B의 모양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Y는 M분의 N의 모양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A분의 B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고 M분의 N도 반드시 M과 N이 정수이고 M은 0이 아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Y는 분명히 유리수가 되고 X도 분명히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눗셈만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덧셈과 뺄셈과 곱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X 나누기 Y를 해주면 A분의 B 나누기 M분의 N 이렇게 쓸 수 있고 나눗셈, 자 정수에서 나눗셈은 분수가 있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나눗셈을 할 때는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유리수끼리의 나눗셈, 역수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A분의 B 곱하기 N분의 M이 되고요. 얘네 해주면 A, N분의, 자 N 곱하기 A분의 B 곱하기 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NA가 아니라 A를 먼저 쓸게요.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A, N분의 B, M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하고 N하고는 분명히 정수입니다. 그러면 정수와 정수를 곱해주면 정수가 되고요. 또 B도 정수, M도 정수이니까 정수와 정수를 곱해주면 역시 결과가 정수가 돼요. 그러면 정수분의 정수의 모양으로 이렇게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X 나누기 Y도 그렇게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 X 나누기 Y는 반드시 유리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나눌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0이 아닌 수로 나누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0이 아닐 거면 N은 0이 아니고 여기서 A가 0이 아니고 N도 0이 아니니까 분모가 0이 아닌 정수이고 분자도 정수인 모양이 돼서 여기 유리수끼리 나누어줘 유리수. 여러분이 아까 얘기를 했죠.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누어도 반드시 유리수가 되는 거 여러분은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유리수와 수직선의 관계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정수를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냈죠. 정수를 수직선에다가 나타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띄엄띄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수들은 서로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게 되고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유한계의 정수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도 상황에 따라서 셀 수가 있고 또는 1과 2 사이에 정수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정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정수가 유한계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무수히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유한계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정수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 0과 여기 1, 2 이렇게 정수들을 나타냈을 때 0하고 1 사이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을 나타낼 수 있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0과 1이라는 이렇게 작은 두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는 몇 개 들어있어요? 셀 수가 없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1부터 밑에 자연수가 나오면 모두 다 유리수가 되는 거라서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유리수의 수직선에서 나타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제 수로 예를 들어줬고요. 문자를 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A라는 수 그리고 B라는 수가 있을 때 A와 B가 유리수가 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 A, B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유리수 A, B 사이에 유리수가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A하고 B 사이에 거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저번 시간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A에서 여기 중점 A하고 B 사이에 중점을 잡아서 그 중점이 유리수가 되는지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해볼까요? A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는 B-A의 거리가 똑같이 이등분이 된 게 중점이니까
요거는 2분의 b-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m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에서 2분의 b-a만큼 큰 수 또는 b보다 2분의 b-a만큼 작은 수 이렇게 하면 m의 좌표가 나오죠. 그러면 a에서 이만큼 큰 수, 얼만큼 큰 수는 더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m의 좌표는 a에다가 2분의 b-a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자 여기 지금 문자 계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배울 텐데 여기서 또 살짝 미리 맛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여기 2분의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통분을 해주면 되죠. 1분의 a의 모양인 거고 얘네 정리해주면 2분의 2a, 2분의 b-a 이렇게 더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2분의 2a에서 a를 빼니까 a 더하기 b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 줄 수 있고 a가 유리수이고 b가 유리수일 때 우리가 좀 전에 두 유리수의 합은 반드시 유리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리수에서 여기 또 2라는 걸 나눴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분의 a 더하기 b의 결과가 반드시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두 유리수의 중점인 2분의 a 더하기 b도 반드시 유리수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중점을 찾아뒀는데 a와 2분의 a 더하기 b라는 중점을 찾아도 역시 그 결과는 유리수가 되겠고 또 a하고 지금 찾아낸 중점과 다시 중점을 찾아도 또 유리수가 되죠. 유리수끼리 더해서 정수로 나눠주는 거니까 반드시 이거는 유리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아무리 a하고 b가 간격이 작아도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유리수의 조밀성이다. 수직선에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들이 조밀조밀하게 아주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리수의 성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유리수에 대한 거 공부 다 했고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그러한 수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이 사이에 있는 걸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수를 직접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거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니까 소수를 대입을 해도 되고 분수를 대입해도 되지만 계산하기에 더 편리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분수를 대입하는 게 더 좋아요. 이 사이에 들어있는 분수 자 조건에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 뭘 대입해도 되지만 가능한 간단한 걸로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다면 a분의 1이라는 것은 a의 역수를 얘기를 하죠. 역수는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는 거 부호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a분의 1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의 절대값. 자, 절대값이라는 것은 수직선에서 원점부터 그 점까지 거리, a까지의 거리,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의 거리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세제곱분의 1 그랬어요. 그러면 자 a의 세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 이거를 세제곱을 하고 그거를 역수를 또 취해주라는 거니까 여기 a의 세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a 세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제곱을 하는 거. 자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3번 곱해주니까 음수를 홀수번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자 a의 세제곱은 한번 써줄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3번 곱하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곱해줘야 돼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a 세제곱분의 1은 이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8. a의 세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8. 근데 여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8에 또 마이너스해서 얘는 8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a의 세제곱분의 1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2학년 과정 넘어가고 나서 그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a 세제곱을 해서
그거에 역수를 취하고 다시 마이너스 부호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a를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2번 곱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4분의 1. a 제곱분의 1은 요거의 역수. 자, 위에서 구해주셨네. 자, 그렇다면 얘는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작은 수는 누가 되나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라는 집합을 봤더니 x가 마이너스 3분의 5 이상 6분의 11 미만인 이러한 수 중에서 분모가 3인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원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x에서 분모가 3인 유리수다라고 했으니까 x를 분모가 3인 유리수의 모양으로 만들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x는 3분의 a 이런 모양으로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5 이상이고 3분의 a가 6분의 11 미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이 a의 개수만 찾아주면 그게 바로 x의 개수가 되죠. 분모가 3인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를 찾아야 되니까 3을 똑같이 다 곱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3을 다 곱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5 이상이 되고 3을 곱해주면 2분의 11 이렇게 되면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분모가 지금 3인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는 정수의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유리수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가 모두 몇 개인지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2분의 11은 5.5니까 자, 이렇게 돼서 모두 몇 개가 되나요? 11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학생들이 11개라고 하지 않고 a가 지금 3분의 마이너스 3, 3분의 0, 3분의 3 그렇게 되는 것들을 빼고 8개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근데 분모가 3인 유리수 여기 기하분수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3분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나 3분의 0인 것도 분명히 분모가 3인 유리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빼지 않고 요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모두 다 해서 a가 11개가 나오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1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문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7분의 31을 요러한 모양으로 지금 나타냈을 때 자연수 A, B, C, D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변에 있는 거를 이거를 막 분수를 계산해 가지고 통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분수를 막 통분을 해요. 굉장히 잘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A, B, C, D의 값을 찾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변은 손대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 좌변을 열심히 변형을 시켜서 우변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무슨 수로 어떻게 똑같이 만드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수. 자,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큰 수. 큰 분수를 우리는 가분수라고 하죠. 자, 이렇게 가분수가 나와 있으면 그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대분수로 바꿔주면 이제 드디어 분모가 분자보다 더 커지는 진분수가 생기죠. 또 그렇게 진분수가 나오면 그것을 단위분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단위분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분자가 1이 되는 분수 모양으로 써주는 걸 단위분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이 문제, 이런 문제는 끝나요. 반드시 요 두 가지 가분수는 대분수로, 진분수는 단위분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분의 32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7분의 32는 가분수죠? 그럼 대분수로 바꿔주면 얘는 4와 7분의 4 이렇게 되니까 4와 7분의 4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4 더하기 7분의 4의 모양으로 쓸 수 있고 여기에서 지금 진분수가 나왔는데 얘를 단위분수인 분자가 1로 어떻게 바꿔줄까? 요거는 지금 7분의 4라는 것을 단위분수로 바꾸는 거. 자, 노란색으로 살짝 보여줄까요? 7분의 4는 얘를 1로 바꿀 거면 어떻게 바꿔주면 되나요? 여기다 쓰면 이따가 선생님 또 문제를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 7분의 4라는 거는 얘를 1로 바꿔주면 7분의 4에 역수를 해서 4분의 7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4분의 7분의 1이라는 거는 1을 4분의 7로 나누어 준다는 거고, 분수는 나눗셈이니까 나눗셈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1 곱하기 7분의 4의 모양으로 역수를 곱해주면 결국은 7분의 4가 돼요. 그래서 단위 분수로 할 거면 7분의 4의 역수가 분모로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진행할게요. 그럼 여기 4 더하기 7분의 4라는 거는 1에 4분의 7로 바꿔줄 수 있고, 자, 이렇게 바꿨더니 단위 분수로 바꿨더니 분모에 또 가분수가 생겼죠? 대분수로 바꾸면 된다니까요. 가분수 나오면. 자, 그럼 요거 바꿔주면 4분의 7은 3과 4분의 3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서, 자, 우변의 모양으로 조금씩 지금 변형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3과 4분의 3이 아니고 1과 4분의 3이죠. 깜짝 놀랐네. 자, 4분의 7은 1과 4분의 3. 그러면 자, 다음 단계 4 더하기 1에 1 더하기 4분의 3을 다시 진분수는 단위 분수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3분의 4 이렇게 되고요. 자, 한 줄을 더 써주면 드디어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기는 싫지만 옆에다가 쓸게요. 여기 밑에다 정리해 주는 게 수학적으로는 예쁜 풀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럼 얘는 4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4라는 것은 대분수로 바꿨더니 1과 3분의 1이 되면서 단위 분수가 됐어요. 단위 분수가 나올 때까지. 자, 여기 단위 분수가 나올 때 여기 단위 분수로 나와 있으니까 요 모양으로 바뀌었더니 우변하고 얘하고 어때요? 똑같은 모양이 됐죠.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D분의 1의 모양으로 바뀌어서 A, B, C, D는 4, 1, 1, 3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자, A, B, C, D를 찾는 거 가분수는 대분수로, 진분수는 단위분수로 바꾸는 과정만 이렇게 해주면 금방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뭐냐면, 자,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은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요 아래에 있는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질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건가 느낌이 좀 안 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수를 가지고 한번 보여줘 볼게요. n 곱하기 n 더하기 1. 자, 1 차이 나는 연속인 두 자연수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러한 예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3 곱하기 4분의 1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12분의 1이 되는데, 요거를 이러한 모양으로 바꿔주면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는 거가 요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거. 그러면 분수 계산은 어떻게 해요? 통분해서 하죠? 요거 통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통분해주면 12로 통분이 되니까 12분의 4-1이 되면서 12분의 1. 자, 요거를 통분했더니 12분의 1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인 두 자연수를 곱한 거분의 1이 있으면 앞에 거 n분의 1, 뒤에 거 n 더하기 1분의 1을 빼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이거를 1 곱하기 2분의 1? 이거 2분의 1인데? 그래가지고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고 나서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곱해버리면 요 모양으로 안 보이니까 여기는 문제에서 친절하게 곱하지 말고 요 모양을 이용하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져 있는 식을 요거 그대로 다시 쓰기 힘들어서 이렇게 준식이라고 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그대로 지금 쓰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 과정에 의해서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괄호를 하나 해주면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3 곱하기 4분의 1은 3분의 1, 4분의 1 그래서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 쓰지 말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19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주의할 거 학생들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인데 또 계산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식을 가만히 이렇게 살짝 멀리서 문제를 보세요. 너무 앞에서 요거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봤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너무 기쁜 일이 생기죠?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플러스 2분의 1은 0. 또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오, 얘 봐라. 얘도 0.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계속 없어지다가 결국 마지막에 마이너스 19분의 1 플러스 19분의 1도 슝 하고 없어지고 누가 남아있어요? 지금 앞에 1분의 1 남아있고 뒤에 20분의 1 남아있고 그래서 얘는 결국은 1 마이너스 20분의 1과 같고 계산해줬더니 20분의 19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굉장히 편리한 계산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요 계산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연속으로 곱해진 자연수분의 1을 아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리수에 대한 거 오늘 공부했고요. 지금 선생님이 유리수 사칙연산이나 혼합산에 대한 예제는 하나도 풀어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